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자녀의 취업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윤후덕 의원, 변호사인 딸의 취업 청탁을 대기업에 넣은 의혹을 받고 있고요. 하루 만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변호사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이 나왔습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취업 논란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음서제, 아시다시피 고려시대 고위층 자제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리로 등용이 됐던 제도죠. 실제로 인터넷에는 앞으로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변호사 수를 늘려서 법조 귀족 만들고 백 없는 아이들은 미생을 만드는 로스쿨을 폐지하라. 이런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현대판 음서제라며 고용 세습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에 조합원 자녀, 장기 근속자 자녀, 정년 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채용을 보장해주는 소위 고용 세습이라고 비판받는 조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100대 기업 중에 11개 기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란이 다른 곳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업 청탁 실태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 분명히 의혹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이런 의혹만 제기돼도 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저를 비롯해서 정치한테 언제 우리가 희망을 좀 달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왜 우리의 희망을 뺏어가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 집중할 텐데요. 이게 근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새삼스럽지는 않은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제대적으로 좀 오히려 예. 알려지고 또 정치권에서 있는 만연한 민원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 이제 많이 하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보면 모 의원님, 한 4, 5선 하신 모 의원님이 지역구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분의 특징은 자식들 취업을 잘 시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면 서울에 있는 기업의 애들이 다 취업을 해갖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실제로 보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일가족을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한 50명, 100명을 취직시키면 몸을 던지는 거죠. 선거운동에 다 나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넓은 막 세계 군 이런 것들을 다 지역구를 다니기 힘들 때 그 요소에서 내 자식을 취업시킨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 허탈감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 자식을 취업시키다가 이제 이번에 알려지게 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문제죠. 근데 그때는 취업이 잘 되고 이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민원의 이런 형태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더 심각하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둥바둥 하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자식이 그랬다더라 이런 소문들이나 또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 반감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김태원 의원의 아들 문제는 의혹. 법조계에서 이미 예. 한두 달 전부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572명의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법무공단에 예. 정보 공개 요청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보는 법률신문에 계속 나섰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부 법무공단이라는 데가 변호사들한테 아주 좋은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준 공무원입니다. 이게 변호사지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였는데 이게 서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김태훈은 아들이 어떤 요건까지 이렇게 조금 임기까지 바꾸고 하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변호사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하면서 크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김태원 의원은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낱낱이 철저히 파헤쳐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취업 청탁을 받은 기업도
이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본인 자식 내지는 본인의 친인척 취업 청탁을 하는 국회의원이 하는 경우가 있고 선거 당시에 조력자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죄질로 따지면 전자가 압도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청탁을 받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뭐 어디 쪽도요. 청탁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의 아들, 딸인 경우랑 국회의원이 자기의 그 지역군의 어떤 조력자인데 조력자의 뭐 아들이라든가 벌써 받아들이면 무게가 확 다릅니다. 다르죠. 확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대기업에 보면 이제 대관 업무하는 그런 파트들이 다 생겨서 주로 이제 국회에 로비하러 다니는 그런 업무들인데요. 그러다 보면 먼저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 의원의 아들이, 딸이 지금 딱 취업, 그 연령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뭔가 뭐 제시하면서 자기 기업에 유리하게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청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 윤리나 이런 걸 제대로 세우는 게 최우선 과제지만 국회의원만 때려잡는다고 다 거기서 해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기업, 청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같이 함께 맞물려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윤리 문제만 갖고 된다는 건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넘어섰다는 거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뭐 정부 법률공단 같은 경우 그런 데서도 뽑아놓고도 내년에 또 일을 하게 4개월 후에 4, 5개월 후에 또 출근이 일을 되는 시키고 거죠. 또 그 공고 과정도 경력자를 뽑는다 놓고 한두 달 5년 있다 봐. 경력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무슨 변호사로 됐다가 변호사로 되고 또 예. 뭐 파주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명 뽑겠다고 해놨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능력 실력이 되는지 좀 봐달라 하니까 한 사람을 더 뽑게 되고 물론 더 뽑은 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윤호덕 의원도 청탁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 것은 그랬을 때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기업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를 삼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저스트 월드 빌리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깨트려 버리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법이 그냥 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 젊은 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 그것도 있는 집 자식들이 무슨 음서제도처럼 뭐 이렇게 자꾸 비유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패예요, 행패. 이건 사회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패라고요. 이건 아주 법으로다가 제가 보기에는 제재할 수 있으면 여상한 변호사님이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 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젊은이들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고 부모들에게는 무기력감을 안겨줍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지 자식 취직시켜준다고 저러는데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얼마나 무기력. 그러니까 이번에 윤 의원이라든가 김 의원 문제가 된 게 전부 다 변호사들이고 특히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앞으로 이번에 법관 됐죠. 아마 됐어요. 인관이 될 정도로 판사.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가 과연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혼자 놔둬도 스스로 자력으로 잘 될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문제는요. 윤 의원 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지금 노스쿨 나온 사람들이 지금 그 중소기업의 대리 주임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 딸은 그런 데 가기 싫다는 거죠. 놔두면 거기 갔을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요새 지금 그 로스쿨 나온 사람들의 제일 희망이 이제 그 재판연구원 아까 그런 거고 그다음 대형 로펌 그다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안 되면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 안 되면 할 수 없이 혼자 기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은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힘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그 로블스 오블리제에 오히려 어긋나고 그다음 그 김태원 의원 아들도 사실 재판연구원이면 다음 판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로펌 이런 데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경력까지 그 자격을 낮춰가면서까지 김태원은 아들을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의혹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그 뭐 우리 요청을 하고 오비락이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근데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쓰는데 거기 아버지 이름, 직업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예? 이게
전화 한 통 안 해도 자동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불공정하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가능하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인드를 해놓고서 뭐 출신 대학이나 그런 걸 가린다 하더라도 다 아름아름 알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판단에 있어서 뭐 선입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더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가고 믿음도 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볼게. 이런 현상이 뭐 없었던 게 최근에 와서 특별히 나타난 거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전에는 과거에 그랬죠. 심했으면 예. 더 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리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좁아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어떤 특권층이 그걸 뺏어가니까 더 상대적으로 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참에 지금 저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그 데이터 나온 걸 보면요. 로스쿨이라는 데가 사실상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창구 사다리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 변호사님도 부잣집 자식은 아니시죠? 예, 아버지가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개천에 용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뭐 그런 혜택을 입었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법조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든가 이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뭐 형사 성공보수도 폐지하고 그랬지만은 법조인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 이상론이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그 좋은 직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신분의 상승 기회, 집안의 명예를 떨칠 기회 이렇게 자꾸 근데 생각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예. 전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국회의원들 자녀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 자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갔지만 쿠키를 시작했어요. 쿠키 장사를. 그리고 뭐 어디 취업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선 의원인데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큰아들은 또 여행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등바등 이 좁은 마당에서 하기보다 글로벌하게 세상을 넓게 보게 해야지 이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만 시킨다. 더군다나 이제 공단 이사장이 옆 동네 국회의원이라 친분이 있어 고향 덕양 가불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시체말로 짬짬이 하듯이 이렇게 해서 말이죠 친구 아들이라고 봐주고 이런 봐준다는 식으로 의혹이 글쎄 아직은 생긴다. 모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정보 공개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가 인기가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뭐 이게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그렇죠. 예, 아버지 시골 뭐 하시노가 이 시골에서, 선생님이 시골에서 나왔죠. 그 학생들 체벌하기 전에도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고 물어볼 정도로 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특권처럼 된 거죠. 옛날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뭐 심란하지 않을 때는 일자리 부족이 심란하지 않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는 너무 국민들한테 심란하니까 이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베테랑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조에서도 왜 거기에 좀 아까 얘기 잠깐 그 하태경 의원이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노조에서도 예를 들면 고용 세습 이런 문제도 사실은 불공정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규모나 저기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피케티 열풍이 분 것도 이제 자본주의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이제 세습 자본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흘러가는 이게 플로우 유량 경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저량 갖춰져 있는 기존에 있는 거 그 스탁 중심으로 이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의 건강성도 상실되는 거고 국민 통합이 그만큼 저해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맨 처음에 롯데그룹이 도와주더니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예.